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 연속 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 전에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영상을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길게 찍었기 때문에 앞에 찍었기 때문에 뒤에 또 지금 찍을 걸 생각하니까 좀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요 토크 파트를 좀 짧게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매번 말만 그렇게 해놓고 잘 안 되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뭐 여기 지금 써놓기도 했지만 제가 외식 인생이 사실상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정도. 그 부모님이 다 직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중학교 때부터 이미 돈을 이렇게 두고 가시면 그걸로 이제 제가 저녁을 간단히 사 먹고 또 학원을 가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는 다 학생들이 상당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제가 뭐 공부를 꼭 잘해서 그랬다기보다 물론 공부는 잘했는데 공부는 잘했고 공부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근처에서 뭘 사 먹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됐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는데 아마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경북 문경이라는 곳인데 경북 문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시청이고 제가 아마 이쯤 어디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없어졌네요. 있으면 이상하지 사실은. 있으면 이상하고 그냥 뭐 벌써 30년 전이니까 30년 이래도 이거 그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와, 공원으로 꾸며놨어? 좋아졌네. 아마 제 기억에 저희 집이 여기? 아닌데 이렇게 좁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구조상은 여기가 맞는데 뭐 30년 전이니까 건물도 사실 뭐 다 바뀌었겠죠. 제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무슨 아무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뭐 그냥 한번 보는 거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와, 어? 여긴 것 같은데? 여긴가 본데? 네. 네, 이게 학원, 이게 지금 옛날 학원 자리 같고, 네. 뭐 전형적인 소도시죠. 이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아마 이 근처 어디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2,000원을 받으면 2,000원, 3,000원을 받으면 먹었던 메뉴는 이제 중국집. 어릴 때는 다 짜장면 좋아하잖아요. 네,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사 먹었는데 그 어른들이 먹는 메뉴 중에 이제 볶음밥이 있었어요. 중화볶음밥. 근데 경상도식 중화볶음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계란 후라이가 올라갑니다. 네, 경상도에서는 뭐 이거 부산으로 검색해야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도 볶음밥은 여기 있네요. 이건 부산 거긴 한데요. 네,
요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볶음밥이 좀 열화됐죠. 제가 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또 볶음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른들이 먹는 걸 보고 되게 궁금했었어요. 옆에 이제 그 짬뽕 국물 같은 것도 주잖아요. 저게 도대체 뭘까? 짜장인데 내가 좋아하는 밥도 있네? 계란 후라이도 올라가 있네? 근데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돈으로도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죠, 저한테. 짜장면이 싼 게 1,500원, 2,000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번 사 먹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끈따끈하게 나온, 그리고 지금 여기는 좀 척척하게 나왔는데 거의 간짜장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볶음밥의 요 짜장이. 그래서 간짜장의 그 뻑뻑한 짜장과 아주 기름진 뻑뻑한 짜장과 저 탱글탱글한 밥알이 잘 분리돼 있는, 그 학교 앞에 어느 식당이라고 제가 온라인에서 말은 안 하겠는데 볶음밥 시켰다가 숟가락 던지고 나온 적 있습니다. 돈은 냈어요. 진짜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볶음밥도 아니고 거의 찐밥 수준이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디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즘 그렇게 열화되는 볶음밥들이 많은데 이때 제가 먹었던 볶음밥은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집으로 왔다가 다시 학원을 가는 게, 학원이 학교와 집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선이 되게 낭비되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다시 가는 길에 또 약간 시내 쪽을 들러서 돈가스를 사 먹었습니다. 그때 돈가스가 2,5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요 볶음밥을 사 먹었던 때로부터 2년 정도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돈가스 클럽처럼 경양식 돈가스가 체인점으로 최초로 이렇게 퍼져나가던 때였어요. 그전에는 돈가스는 되게 비싼 음식이었고요. 되게 싸게 분식처럼 이렇게 체인점화 돼서 파는 곳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얇고 퀄리티가 좋은 그런 돈가스는 아니었지만 어린 마음에는 뭐 좀 케첩이 많이 들어간 그 소스에 곁들여진 돈가스가 너무나 맛있었고 행복했고, 또 뭐 예전에 인심이다 보니까 밥을 더 달라 그러면 줬었고, 그래서 2,500원 정도의 그 돈가스를 사 먹었던 게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지만 뭐 전형적인 남학생 식사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떡볶이나 순대를 먹게 됐고, 특히나 이제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그 고등학생 여고생 누나들이 그런 데를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밤늦게 야식이라는 걸 먹을 수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중학교 한 3학년 때쯤부터, 네, 그전에도 떡볶이는 먹었지만 떡볶이, 순대, 뭐 떡튀순 이런 거를 먹게 됐고, 그전에는 이제 돈이 생기면 늘 먹었던 게 저렇게 짜장면, 볶음밥, 돈가스, 라면, 네, 그렇게 시작됐죠. 그때부터 거의 일주일에 4-5번씩 뭔가 외식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게 저의 첫 외식의 기억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우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다만 이래저래 외식을 할 좀 기회가 많은 환경에서 살아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선수 과목에서 했던 것처럼 역시 균등 분포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 이건 이산확률 분포 파트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조명을 안 켰네. 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낮이라서 조명을 켜고 안 켜고가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자연광은 위대한 거거든요. 아무튼 균등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 이전 통계 과목에서도 배웠고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다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쪽이 DU라고 썼다면 여기는 그냥 U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정의역에 대해서 모두 같은 확률을 갖는 분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의역이 어떻게 정해지냐인데,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보통 0, 1, 2, 뭐 n, 근데 0을 보통 포함 안 하고 뭐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속균등 분포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임의로 아무 데서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또 붙어 있긴 한데 사실은 등호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주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균등 분포니까 요 영역에서 일정한 확률을 가지려면은 네, 요 밑에 예제를 보면 이제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직선이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냐가 문제지만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로 볼 것 같으면 그걸 누적하니까 예, 이런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1이 되면 멈추겠죠. 이거는 이전 강의 자료 확인을 하시고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기대값은 당연히 중점이 될 거고 분산은 12분의 b-a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이전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기대값을 이용을 해서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함수 형태를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를 분산을 기준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U, A, B, A에서 B까지 분포하고 있는 균등 분포를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되는 분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좀 다른 데다 쓸게요. 좀 작게 쓸게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다시 쓰면 생각을 해보면 뮤가 b-a분의 1이고 시그마 제곱이 b-a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썼죠. 2분의 a 플러스 b이고 시그마 제곱이 12분의 b-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뭐가 되죠? 네,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 2차 연립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코가 약간 막혔네요. 그걸 가지고 풀면은 네, 이 분산 같은 경우 아니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 이게 결국은 얼마나 퍼져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b-a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간단하게 요걸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a분의 1로 생각을 하면 양변을 우선 뒤집어주면 b-a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뒤집어주면 여기가 12가 될 거고요. 시그마 제곱분의 1이죠. 그럼 b-a분의 1은 12를 넘겨주고요. 이걸 루트를 씌운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시그마분의 1은 나오고 이게 남으니까 이게 2루트 3이 됩니다. 루트를 씌운 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에다가 뮤를 뺀 게 마이너스 시그마에다 루트 3 곱한 거에서 시그마에서 루트 3 곱한 것까지 된다. 요거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미 밀도 함수 구했으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fx라는 밀도 함수를 기대값과 분산 형태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이 왜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분포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아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두 번째에 나오는데 이 균등분포 페이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들 집중하고 봐야 됩니다.
임의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 확률 누적 분포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 라지 f는 항상 u의 0,1을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뭐 우리가 뒤에 나오는 정규 분포를 따르든 얘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든 뭘 따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얘의 이놈들의 fx는 fx가 의미가 이거잖아요. 그죠? fx는 항상 균등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 이거는 조금 이제 힌트가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힌트를 드리면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면 fx라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x가 어떤 스몰 x, 여기 스몰 x를 써야겠군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쓰자. 얘가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작을 확률. 그럼 얘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냐 하는 것은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죠? 네. 이게 얼마냐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라지 fx, 이걸 뭐 그럼 y라고 둬도 되겠습니다. 요걸 또 그럼 y라고 두죠. 요게 된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같은 거니까 같은 걸 쓴 겁니다. 단 라지 fx는 누적 확률이기 때문에 범위가 0에서 1 사이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이 좀 부족하네. 옆으로 약간 옮겨 놓든지. 잠깐만요. 세팅을 잠깐만 바꾸겠습니다. 네, 세팅을 바꾸려다가 잘 안 돼서 제가 옆으로 좀 갈게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옆으로 계속 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네, 우리가 요 안쪽을 보면은 너무 제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좀 빨리 얘기를 할게요. 네, 누적 확률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우리가 임의의 함수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파트를 다시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근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요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확률 분포의 함수가 확률 값을 구하는데 요 확률 값을 구할 때 지금 확률 변수 자체는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을 지금 뭐에 대해서 구하고 있냐면 x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 상황들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돼요. 아이치. 제가 가리고 있진 않죠? 공간이 충분하죠 이제? 왜 이렇게 모질라냐. 다시 한번 너무 헷갈리게 쓰고 있나? 이 부분만 다시 좀 집중해서 보면 코가 막혀서 그런지 계속 말을 더듬네. x가 어떤 값보다 작다는 거니까 x가 어떤 값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걸 그냥 잘 모르는 어떤 별표라고 하세요. 그러면 x가 별표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이거는 정의상 x의 확률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을 다시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함수를 두 번 적용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떤 확률 함수가 y보다 작을 확률이 그냥 y다 라는 것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y가 0에서 1의 균등 분포를 따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균등 분포를 이용을 해서 역함수로 어떤 확률 함수의 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 조금 이따가 콜앱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예제 1-5를 우선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거를 한번 또 난수 생성에 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1 균등 분포 1에서 5의 라지 f와 라지 f-1을 그리시오. 스몰 f부터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1, 2, 3, 4, 5가 있을 때 1에서 5면은 거리가 4니까 길이가 4죠. 길이가 4. 따라서 스몰 fx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뭐 이걸 대충 뭐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이걸 0.05라고 하죠. 0.15, 0.2, 0.25, 0.3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지 fx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이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확률값이 없어요. 그래서 0이죠. 근데 예를 들어 2까지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fx 기준으로는 요 면적이니까 전체가 1에서 5까지 4의 범위인데 그 중에 절반을 했으니까 25%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네. 여기가 1이고 8분의 1씩 있다라고 칩시다. 1, 2, 3, 4, 5, 6, 7, 8이네. 네. 그래서 여기가 0.25면은 2에서 0.25를 달성해요. 그럼 뭐 계속 똑같이 증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 위로 더 긋고 싶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라지 fx가 됩니다. 만약에 인버스를 그리고 싶다면 인버스는 어떻게 되죠? 인버스는 축 설정을 잘못 해놨구나. 그릴 수가 없게 돼 있구나. x축과 y축을 뒤집어야 되니까 x축과 y축을 뒤집어야 되니까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범위가
제발 좀 됐다. 네, 저걸 봤을 때 얘의 역함수는 역함수를 식으로 이러면 되는구나. 역함수를 식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쪽은 fx 값이 있을 거고 이쪽이 x 값이 있는 뒤집어진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걸 보통 y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얘는 범위가 0에서 1 사이고 x는 지금 0에서 5까지인데 x가 1일 때까지는 확률값이 0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0이죠.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돼요. 여기서 여기가 1이니까 따따따따따 해서 따따따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위로는 만약에 더 그려야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직선이에요. 어차피 직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역함수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한번 그려보면 어떠냐. 여기 b-a분의 요거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fx가 4분의 x-1이거든요. 그럼 이걸 y로 두고 그럼 x는 4y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x는 4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이 1이죠. 뭐 이렇게 식으로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개념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요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난수 발생을 해서 균등분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0에서 1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x값들을 뽑아내면 돼요. 다른 확률함수들도 요 파란 선 확률함수의 역함수만 있으면 똑같은 짓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균등분포 1에서 5의 MAD는 이건 계산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MAD는 평균 편차, 평균 절대 편차죠.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인데 지금 평균이 어디냐 하면 3이죠. 그죠? 여기가 평균입니다.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라고 있습니다. 절대값이니까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한쪽만 보면 되니까 평균에서 안 떨어져 있는 놈은 0이고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놈은 2인데 평균은 1이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범위의 4등분점이 MAD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균등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 개념들이 여러 군데에서 활용이 되고 특히나 이제 연속확률분포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시간을 드렸습니다. 네, 균등분포부터 구글 콜앱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블렛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니까 좀 많이 걸리네. 네. 계속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 포맷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약간씩 바꿔가면서 쓰는 거고요. 처음에 포맷 만들 때는 여기 보면 코드 만들 때 AI 코드 생성 어시스트가 있어요. 그걸 썼습니다. 그걸 쓰는 게 빨라요. 타자를 치는 게 귀찮아서 그래. 전혀 잘못될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롬프트가 아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프롬프트가 나오고 거기서 파라미터 같은 것들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개짜리 1에서 5까지 지금 U1에서 5까지의 균등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습 문제 예제를 풀어봤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균등분포를 발생시키겠습니다. 1에서 5까지의 범위로
만 개의 균등 분포를 발생을 시켜서 그 랜덤 벡터를 XU라고 부르겠다. 네, 만 개짜리죠. 더 길게 해도 되는데 느려질까봐 그랬어요. 네, 좀 화끈하게 확대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고요. 네, 막대기 20개짜리로 해서 투명도 넣고 뭐 파란색에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쓰고 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플랫으로 덴서티 플랫도 한번 그려보면은 라인 스페이스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덴서티 플랫이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건 뭐 덴서티 플랫이 아니라 공간 잡아주는 거고요. 공간 잡아주는 거고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이렇게 뺀 거를 예, 그려주는 거고요. 네, 얘가 그래서 실제로 이 히스토그램에다가 겹쳐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평균, 요 XU에서 표본의 샘플의 평균과 샘플의 분산을 계산을 했고요. 샘플 분산이기 때문에 자유도를 1을 해줍니다. 그래서 n-1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MAD, 평균 절대 편차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요 벡터에다가 자기 평균을 빼준 거를 절대값을 취하고요. 그걸 다시 평균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이 평균과 이론적인 평균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2의 a 플러스 b 2 나누기 a 플러스 b 한 거고요. 이론적인 분산은 네, b 마이너스 a 제곱한 거를 12로 나눈 거죠. 그 다음 이론적인 MAD는 네, 레인지 b 빼기 a를 4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백엔드 연결하고 있어서 좀 걸리네요. 연결되면은 뭐 몇 초 안에 됩니다. 네. 2초에 됐네. 보시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삐죽빼죽 있는데 실제 그냥 덴서티 플랫 이론적으로 그리면 0.25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들쭉날쭉한 감은 있다라는 거고요. 난수 발생시킨 거의 평균이 2.98이고 이론적으로는 3이죠. 분산은 1.33이고 네, 이론적으로는 1.33 3347, 3333 거의 같죠. MAD도 1.000 딱 1이어야 되는데 1.00006 거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덴서티 플랫을 따로 한번 또 그려보면 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죠. 네,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1에서 5까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Draw a density plot of uniform distribution 1,5 라고 했더니 다 해줬습니다. 네. 1에서 5를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우리로 치면 A와 B죠. 로 설정을 한 다음에 네. 라인 스페이스를 로어 바운드에서 어퍼 바운드까지 1에서 5까지 100조각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PDF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의 x에 대해서 1에서 5까지 100조각 난 거, 그러니까 1.01, 뭐 1.05쯤 되겠네요. 1.05, 2.05, 1.1, 1.15 이렇게 변하는 값을 넣어가면서 그거에 따른 PDF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x와 PDF 값을 이렇게 플러스로 찍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1에서 5까지 x를 변화시켜가면서 넣으면서 PDF 값을 계산해서 넣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인버스 펑션 역함수를 한번 그려줘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1, 5에 대해서. 그래서 또 똑같이 1, 5를 하고요. 그 다음에 y를 이제 CDF 우리가 누적 확률 함수, 네, 확률 분포 함수라고도 부르고 누적 분포 함수가
라고도 부르는 걸 그리기 위해서 입력값 y를 우선 만듭니다. 누적 확률함수의 그 역함수의 입력값은 0에서 1 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지만 누적 확률함수 라지 fx 혹은 여기선 cdf라고 불리는 것은 결과값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0에서 1 사이를 100조각으로 쪼갭니다. 네. 그런 다음에 유니폼의 누적 확률함수의 역함수, 요거는 사실은 역함수라기보다는 ppf라고 퍼센트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퍼센타일입니다. 퍼센타일의 정의 자체가 역함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타일을 이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x값을 역으로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fx 그거에 따른 x를 순서를 바꿔서 그리면 인버스 펑션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1에서 5까지 입력값은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죠. 오히려 너무 크니까 그래프가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0,0으로 그리면 제가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제가 또 명령을 뭐라고 내렸는지 세 번째를 보십시오. 코드는 다 공유되니까 코드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랜덤 벡터가 있는데 우선 10,000개짜리 사이즈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1에서 5까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너레이트 해라.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발생시켜 보자. 하나는 디스트리뷰션 펑션 확률 분포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발생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인버스 펑션을 이용해서 발생시키는 거고, 두 개의 랜덤 벡터를 density 플러스로 한번 density 플러스로 비교를 해봐라. compare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용해서 바로 발생시키는 건 이미 해봤으니까 네.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XU 다이렉트로 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랜덤 유니폼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이용을 하려면 우선 결과값은 0에서 1 사이의 범위에 있고 네. 그거를 10,000개 발생시켜야 되니까 랜덤 유니폼을 0에서 1 사이로 발생시킵니다. 유니폼을 발생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이용해서 역함수에 넣으려고 그냥 발생시킨 겁니다.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 ppf로 해서 u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역함수로 x가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그때 역함수의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넣어줍니다. 로케이션은 로어 바운드, 스케일은 어퍼에서 로어 바운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U 인버스가 발생이 됩니다. XU 다이렉트와 XU 인버스가 어떻게 다를지 히스토그램으로 찍어보고요. 하나는 블루, 하나는 레드. density 플러스로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density 플러스는 이론적으로는 둘 다 0.25가 돼야 되겠죠. 다이렉트로 발생시킨 거랑 인버스로 발생시킨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거 할 때마다 달라지죠. 랜덤이라서. 네. 그래서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바로 다음에 지네틱이라든가 익스포넨셜 나오는데 기하 분포라든가 감마 분포라든가 이런 거를 뭐 감마 분포는 좀 어렵고요. 이런 거를 기하 분포가 제일 낫겠네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를 랜덤 벡터를 발생시킬 때 확률 분포에서 직접 발생시키는 거랑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하는 거랑 한번 두 가지를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랜덤이니까 당연히 똑같지는 않지만 뭐 거의 똑같은 확률 분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균등 분포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구글 콜앱으로 파이썬으로 프롬프트 이용해서 몇 가지 예제 만드는 거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연속 확률 분포의 동영상 강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자주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클로징 멘트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양이 많은 걸 어떡합니까? 할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의 다양한 분포들을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습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보면서 잘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